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비트코인이 1%대 하락하며 1억 1,400만 원 선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이더리움과 리플 역시 1% 가까운 조정을 받으며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제 글로벌 주요 증시를 살펴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04% 급락한 것을 필두로 S&P 500 또한 1.31% 하락하며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암호화폐 시장은 나스닥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0.30% 소폭 하락했으나 금이 0.15%, 원유가 1.17% 상승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는 듯 보였던 다른 자산들과는 대조적입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28점으로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76,800달러 선 아래에서 움직이며 5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고, 이더리움은 310만원, 리플은 2,000원 초반대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장의 약세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6월 12일로 예정된 스페이스 X의 나스닥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기술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암호화폐 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77,0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의 하락과 금리 인하 기대 약화는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술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만큼 나스닥의 추가적인 조정 여부가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시장 대응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거래량 22, 에이다 브리핑입니다. 에이다 차트를 보면 현재 372월로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1.06% 하락하며 4원 떨어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종합하면 카르다노는 10% 급락과 함께 1년 만에 투자 관심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알고랜드가 450만 NFT를 탄생시키며 카르다노의 NFT 성과와 비교되는 모습 또한 에이다의 시장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더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에이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장의 관심도 하락은 곧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과 함께 2에서 7% 추가 하락한 흐름은 에이다가 광범위한 시장의 하락 추세와 투자 심리 악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RSI 50.5와 스토캐스틱 K8.9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음을 알리며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저평가 구간임을 나타냅니다. 355원 부근이 단기 핵심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지점에서의 반등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 반등은 강력한 매수세보다는 일시적인 되돌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확실한 하락 우위로 판단됩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매수세가 부재한 상태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OBV 또한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MACD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하락 압력이 여전히 강하며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이다의 5년 월봉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현재 뚜렷한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은 875원 부근으로 현재 가격 대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핵심 지지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하며 에이다가 장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에이다는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 진입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최저 관심도라는 투자 심리의 저하와 함께 OBV 및 MACD 히스토그램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은 단기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5년 월봉 기준으로 명확한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며 핵심 지지선인 875원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래량 19위, 파로스 브리핑입니다. 파로스 차트를 보면 현재 950원 선에서 24시간 동안 11.63%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락세는 시장의 전반적인 매도 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기적인 거래량 변화 또한 매도 압력을 뒷받침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와의 연관성, 그리고 기관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려는 파로스의 모듈형 에어전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재료들이 현재 시장의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은 단기적인 뉴스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와 같은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시장 심리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심리가 확산될 경우 예상보다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규모 자산 운용사와의 연결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즉각적인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시장 전체의 유동성 위축과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파로스 관련 커뮤니티 반응 또한 뚜렷한 매수 지지세보다는 관망 심리나 손실에 대한 우려가 더욱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의 약세 흐름 속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 또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와 함께 본인의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18위, 비트코인 캐시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보면 현재 55만 5천 원로 24시간 동안 8.19% 하락하며 4만 9,500원가 급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평소 대비 3.9배 급증한 거래량이 동반되어 시장의 불안정성과 높은 변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 이즈 다운 투데이, 비트코인 캐시 로스트 10%와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락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시장은 확실한 하락 우위로 판단되며 MACD 히스토그램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더욱 확대되며 강력한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는 다른 알트코인들의 전반적인 부진과 맞물려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양상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RSI 22.8, 스토캐스틱 K 9.4를 기록하며 극심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52주 저점 부근, 즉 역사적 저점 대비 5%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마이너스 9.3%로 벌어지면서 단기적인 침체 구간에 들어섰으며 평균 회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핵심 지지라인은 59만 1732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71만 1168원입니다. 중기적으로는 20일 이평선 대비 마이너스 14.8% 크게 하회하고 있어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OBV 지표가 하락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확실한 하락 우위, 판단과 함께 높은 거래량으로 인한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캐시 A 굿 바이 나우? 라는 질문이 나오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주목할 만한 특이점을 보입니다. 5년 월봉 기준으로 보면 현재 대세 상승 채널에 여전히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기초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월봉 기준 주요 지지선은 48만 3,456원 부근으로 이 라인에 대한 방어 여부가 장기적인 5년 흐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이 이 대세 상승 채널 내에서의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강한 하락 압력과 높은 변동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한 과매도 상태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시장 판단과 지속되는 매물 소화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년 월봉 기준으로는 대세 상승 채널 안에 있지만 단기 및 중기 하방 압력이 강한 만큼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저평가 구간이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질지 혹은 월봉상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국면으로 전개될지 면밀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거래량 17위, 스텔라루멘 브리핑입니다. 스텔라루멘 차트를 보면 현재 218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1.80%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업비트 데이터에 따르면 4원 떨어진 수치인데요. 현재 시장은 확실한 하락 우위로 판단됩니다. 최근 1주간 9.79%의 낙폭을 기록하며 주요 알트코인들과 함께 하락세를 주도했고 스텔라 생태계의 개발자 수는 86%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텔라루멘 가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가격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누적 거래량 지표인 OBV가 지속적인 하락 방향을 유지하며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이며 MACD 히스토그램 또한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하락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 활동 증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텔라룸에는 RSI 37.1과 스토캐스틱 K7.5를 기록하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둔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시점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에 확실한 하락 우위, 분위기와 강한 매도 압력으로 인해 반등 시 1차 저항 라인인 251원 부근에서의 저항 가능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단기 핵심 지지 라인은 221원 부근입니다.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 시점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강력한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 전반의 반전이나 스텔라룸엔 자체의 혁신적인 뉴스 없이는 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적 반등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이마저도 단기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중요한 월봉 지지선인 261원 부근을 회복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텔라룸에는 5년 월봉 기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현재 가격은 52주 저점 부근으로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과거 5년 흐름에서 보듯이 주요 월봉 지지선인 261원을 확실히 돌파하고 안착하는 움직임이 없다면 장기적인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재적 가치는 있으나 매크로 시장 상황과 스텔라 생태계의 실제적인 발전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16위, 센트리퓨즈 브리핑입니다. 센트리퓨즈 차트를 보면 현재 420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8.53%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높은 변동성이 감지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가격에 못 팔면 끝난다 는 식의 강한 경고성 발언까지 나오는 등 투자자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센트리퓨즈는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으로 분석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10.1%나 크게 상회하고 있어 단기적인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폭은 57.9%로 크게 확장되어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RSI 지표는 69.3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지만 과매수권에 근접하며 언제든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스토캐스틱 K46.9, D39.2는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여 단기적인 매수 심리는 살아나고 있지만 이는 언제든 반전될 수 있는 모멘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315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가격대가 무너질 경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은 492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센트리퓨즈는 현재 강한 변동성 속에서 상승과 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지만 과도한 가격 상승과 확장된 볼린저 밴드,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의 불안정한 심리까지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중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거래량 15위, 사하라 AI 브리핑입니다. 사하라 AI 차트를 보면 현재 48원 선에서 마이너스 11.17%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평소 대비 0.4배 수준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하라 AI에 대한 특별한 대회 뉴스는 없지만 최근 공식 커뮤니티에서 스티커 챌린지가 시작되며 소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마이너스 9.7%에 달해 단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고 평균 회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94.8%로 크게 확장되어 현재 변동성이 매우 높은 국면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으로 판단되나 MACD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추가 하락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39원, 1차 저항 라인은 69원이며 스토캐스틱 지표는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거래량 14위, 카이트 브리핑입니다. 카이트 차트를 보면 현재 플러스 10.90%의 급등세를 보이며 35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변동성과 함께 시장의 단기적인 탐욕이 극도로 확산된 모습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카이트는 팔콤 파이낸스와 함께 탐욕지수 상위권에 오르며 투자자들의 과도한 매수 심리가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세는 단기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상 RSI 92.5, 스토캐스틱 K 96.6으로 강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으며
5일 이동평균선 대비 이격도가 플러스 9.6%로 단기 과열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언제든 평균 회귀를 위한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가격은 1차 저항 라인인 354원을 상회하며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 폭이 70.3%로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이 극심하며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플러스 35.9% 크게 상회하고 있어 중기적인 되돌림 압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카이트에 대한 추격 매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 247원이 무너질 경우 급격한 하락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의 과열된 심리에 편승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래량 13위, 수위 브리핑입니다. 수위 차트를 보면 현재 1559원 선에서 0.13%의 미미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내재된 불안정성은 기술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50.1%로 크게 확장되어 현재 매우 높은 변동성을 예고하며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OBV는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으며 MACD 히스토그램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하락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도 심리가 서서히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단기적인 매수 심리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RSI는 58.8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반면 스토캐스틱 K와 D 지표는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재의 고변동성 장세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하며 1441원의 핵심 지지라인이 붕괴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위 블록체인 생태계에는 최근 탈로스가 수위로의 전략적 기술 전환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또한 수위 기반의 새로운 토큰 발행 소식이 커뮤니티에 전해졌지만 해당 프로젝트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는 점과 새로운 토큰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이 일률적이라는 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위의 현재 시장은 높은 변동성 속에서 상승과 하락 압력이 혼재된 복잡한 양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신호가 일부 있지만 OBV 하락과 MACD 히스토그램의 확장은 하방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게 만듭니다. 투자자들은 1949원의 1차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하락 전환 가능성에 주의하며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12위, 하이퍼레인 브리핑입니다. 하이퍼레인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166원에서 6.41%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이퍼레인에 대한 별도 뉴스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은 오로지 기술적 지표와 수급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이퍼레인은 거래량이 평소 대비 5.5배 급증하며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OBV 지표는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매수세 유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투자 심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RSI 39.3, 스토캐스틱 K 19.4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으나 이 지표들이 반드시 즉각적인 반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저평가 구간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만 보고 섣부른 추격 매수는 위험합니다. 현재 151원 핵심 지지라인이 유지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이 라인이 깨질 경우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인 186원 돌파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퍼레인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명확한 상승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11위, 바이오 프로토콜 브리핑입니다. 바이오 프로토콜 차트를 보면 현재 57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4.21%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63.4%로 크게 확장된 상태로 이는 현재 변동성이 매우 높은 국면임을 시사합니다. 프로젝트 관련 특별한 호재성 뉴스는 없는 상황에서 시장 심리가 현재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바이오 프로토콜의 기술적 지표들은 다소 혼란스러운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RSI는 31.6, 스토캐스틱 K는 9.5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여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MACD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계속 확장되며 하락 압력이 여전히 강함을 보여주고 있어 단기적인 반등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 진입은 잠재적인 기술적 반등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일 이평선 대비 마이너스 5.4%의 이격도는 단기적인 평균 회귀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20일 이평선을 마이너스 18.0% 크게 하회하고 있어 되돌림 압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듯 보이나 이는 높은 변동성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 폭이 크게 확장된 상황은 가격 방향성이 급변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으로 판단되지만 MACD 히스토그램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확대는 하방 압력이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투자자들이 성급한 판단보다는 시장 상황을 더욱 신중하게 지켜봐야 함을 강조합니다. 핵심 지지라인인 47원이 무너질 경우 추가 하락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1차 저항 라인인 92원 돌파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정적인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변동성과 강력한 하방 압력이 상존하는 만큼 분할 매수를 고려하더라도 고수적인 접근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거래량 12. 오픈 레저 브리핑입니다. 오픈 레저 차트를 보면 현재 325원 선에서 24시간 동안 19.05%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평소 대비 3.9배 급증한 거래량과 함께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과열 양상도 뚜렷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오픈 레저 코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며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커뮤니티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술적 지표들은 단기 과열 구간 진입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18.3%에 달해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이며 RSI 55.1과 스토캐스틱 K81.1 또한 과매수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가격 상승이 평균 회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현재 오픈 레저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 구간에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59.6%까지 크게 확장되며 높은 변동성을 예고하는 만큼 성급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합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295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406원입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거래량 9위. 온도 파이낸스 브리핑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현재 522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0.97%의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심리 측면에서는 주요 커뮤니티에서 특별한 반응이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 심리 지표는 혼조세를 보입니다. 다만 가격 예측에 대한 기사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기술적 분석상 현재 시장은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OBV가 상승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MACD 히스토그램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하락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볼린저 밴드 폭이 65.4%로 크게 확장되어 있어 언제든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고변동성 국면입니다. 스토캐스틱 K25.9, D30.5는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의 성급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여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431원 이탈 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온도의 가격이 향후 10일 내 0.4091달러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측과 2026년 5월 17일까지 0.3458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상이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엇갈리는 지표와 전망 속에서 1차 저항 라인인 685원에 대한 돌파 시도는 어려울 수 있으며 매수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과 하락 압력 가능성을 인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8위. 솔라나 브리핑입니다. 솔라나 차트를 보면 현재 12만 6,100원으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86% 하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확실한 하락 우위로 판단되며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이러한 하락 추세를 완전히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현재 솔라나의 투자 심리는 다소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K지수가 8.9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며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일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며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 압력이 여전히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 생태계에는 강력한 호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솔라나를 통합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나란히 주요 코인으로 인정했다는 뉴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더욱 증폭시킬 잠재적 요인입니다. 또한 솔라나 ETF 출시 시 기관 자금 유입 급증에 대한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17일 공식 발표와 맞물려 탄력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으나
이러한 장기적 긍정 요인들이 단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지표들을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신호들이 관측됩니다. OBV는 지속적으로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MACD 히스토그램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대를 이어가며 하락 압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전반적인 시장의 하방 심리가 여전히 지배적이며 단기적인 변동성에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솔라나는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1만 8,346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14만 3,554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 진입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으나 전반적인 하락 우위 시장 속에서 이러한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하더라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라나는 코인베이스 통합 및 기관 투자 기대감이라는 긍정적인 장기 모멘텀과 현재 확실한 하락 우위를 보이는 단기 기술적 압력 사이에서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MACD의 강한 하락 압력과 OBV의 지속적인 하락 방향을 주시하며 시장의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낙관론보다는 신중한 접근과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7위, 아이리스 브리핑입니다. 아이리스 차트를 보면 현재 53원 부근에서 24시간 동안 17.4% 급락하며 단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평소 대비 0.1배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며 시장의 관망 심리가 짙어진 모습입니다. 현재 아이리스는 20일 이동평균선을 24.4% 크게 하회하며 중기적 되돌림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은 68.5%로 크게 확장되어 매우 높은 변동성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코인마켓캡 소식에 따르면 아이리스는 핵심 프로토콜 개발에서 레이어 1 및 데이터 중심 블록체인의 경쟁 심화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전해졌습니다. 이는 기술적 도약의 기회와 동시에 치열한 경쟁 리스크를 안고 가는 복합적인 상황으로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RSI 8.2와 스토캐스틱 K 5.1은 현재 아이리스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며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ACD 골든크로스 발생으로 매수세 유입 가속화 가능성도 포착되었지만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경쟁 심화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 폭이 급격한 확장은 예측 불가능한 가격 움직임을 예고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량 급감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매매가 부재한 상황으로 특정 방향으로의 급격한 쏠림 현상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 시장의 경쟁 심화는 아이리스의 향후 성장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리스는 과매도 구간 진입과 MACD 골든크로스라는 기술적 반등의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었지만 단기 약세 흐름과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경쟁 심화라는 근본적인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보다는 높은 변동성에 대한 방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급격한 시장 움직임에 유의하며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한다 해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46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94원입니다. 거래량 6위, 도지코인 브리핑입니다.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155원, 24시간 변동률 마이너스 4.91%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조정 국면 속에서 시장은 회복이냐 조정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 상장사의 도지코인 채굴 기업 인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힘을 쓰지 못하며 투자 심리가 여전히 불안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심리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대비 이격도가 마이너스 5.5%를 기록하며 단기 침체 구간에 진입한 것은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의 결과로 보입니다. 일부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경계심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시장의 복합적인 심리가 엿보입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일부 살아나는 듯하지만 OBV는 여전히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MACD 히스토그램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하락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RSI 40.0, 스토캐스틱 K 9.1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으며 이는 단기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24시간 동안 도지코인은 대략 0.10996달러에서 0.110873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54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171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반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MACD 히스토그램에서 나타나는 강한 하락 압력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균 회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단기 침체 구간에서의 추가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임을 인지하고 신중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 지지선 154원 이탈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1차 저항선인 171원 돌파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투자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때입니다. 거래량 5위, 테더 브리핑입니다. 테더 차트를 보면 현재 업비트 기준 1485원로 마이너스 0.47%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 폭이 2.3%로 매우 좁게 수축되어 있어 조만간 강한 방향성 돌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복합적인 투자 심리가 감지됩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고 OBV는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를 엿보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그러나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는 여전히 하방 압력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경계감 속에서 단기 시나리오는 극심한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1차 저항 라인인 1498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지만 현재 스토캐스틱 지표 역시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하단으로는 단기 핵심 지지 라인인 1464원이 위협받을 경우 투매로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다가올 강한 방향성 돌파에 대한 양방향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테더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테더 측에 3억 4,4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테더의 신뢰도에 잠재적인 부담을 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식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더는 기술적인 반등 시도와 안정적인 거래량 흐름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 리스크라는 중대한 하방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의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가 유효할지는 시장의 심리 변화와 함께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선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를 항상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거래량 4위, 오리진 트레일 브리핑입니다. 오리진 트레일은 현재 54.05% 급등하며 68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240원이라는 기록적인 상승폭을 보여주었으며 최근 업비트 상장 소식에 힘입어 거래량이 1000% 이상 폭증하면서 단숨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세는 업비트 상장이라는 명확한 호재와 함께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약세장 속에서도 65% 이상 치솟았다는 점은 단기적인 투기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상장 효과로 인한 투자자들의 뒤처질까봐 두려운 심리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장 랠리는 종종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가치나 장기적인 펀더멘털보다 단기적인 수급 요인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26년 오리진 트레일의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의 급등세가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정밀한 기술적 분석의 한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리진 트레일은 현재 강력한 매수세와 거래량으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상장 효과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신중한 접근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거래량 3위, 이더리움 브리핑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현재 314만 7천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0.98%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이더리움은 확실한 하락 우위에 놓여 있으며 OBV 지표 역시 하락 방향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특히 MACD 히스토그램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하락 압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은 최근 전해진 소식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테넥스 리서치 CEO 마르쿠스 틸레는 국채금리 상승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매력을 감소시키면서 박수권 흐름을 예상했고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버드 대학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더리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더리움 시체 실화냐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까지 등장하며 부정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강세론자들은 2180달러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광범위한 하락 압력 속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재단 내 인사의 이탈 소식 또한
당장은 직접적인 가격 영향보다도 장기적인 프로젝트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RSI는 21.1, 스토캐스틱 K는 11.8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319만 614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356만 5386원으로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우려가 더욱 커집니다. 5년 월봉 기준 현재 하락 추세에 확고하게 위치해 있으며 월봉 주요 지지선인 348만 1858원 부근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반등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하방 압력에 시달릴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과거 5년 동안의 흐름을 되돌아볼 때 현재의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촉매가 없다면 가격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은 현재 확실한 하락 우위, 시장에서 강력한 매도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이 과매도 구간을 가리키며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 악화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섣부른 진입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잠재적 하락 요인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만약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하더라도 주요 저항선 돌파 여부와 시장 심리 개선을 면밀히 관찰하며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거래량 2위, XRP 브리핑입니다. XRP 차트를 보면 현재 업비트 기준 2057월로 지난 24시간 동안 1.63% 하락하며 34원가 빠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흐름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주요 암호화폐 전반의 동반 하락세에 합류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현물 ETF 자금 유출과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는 XRP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시장은 확실한 하락 우위로 판단되며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OBV는 지속적인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XRP가 주요 대형 암호화폐 중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골드만삭스가 2026년 1분기에 XRP와 솔라나 ETF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소식은 기관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이탈을 보여주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에서 상반된 신호들도 감지됩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단기적인 매수 심리가 일부 살아나는 모습이며 RSI 49.0과 스토캐스틱 K 9.6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음을 알립니다. 이는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은 전체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나온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XRP의 단기적인 핵심 지지라인은 2007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2183원입니다. 현재 가격이 지지선에 근접해 있어 기술적 반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MACD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추가 하락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와 기관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움직임이 지속되는 한 의미 있는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XRP는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현물 ETF 자금 유출 추이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로는 클래리파이 액트와 같이 규제 명확성 관련 법안이 XRP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XRP는 5년 월봉 기준 대세 상승 채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단기 및 중기적인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추세의 전환 없이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인 1501원 부근이 장기 추세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하락세가 이 장기 지지선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5년 흐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장기 투자자들은 이 지지선 방어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1위, 비트코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1억 1432만 8천원 선에서 24시간 동안 1.01% 하락하며 단기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거시 경제 뉴스나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헤드라인에 비트코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펀더멘털보다는 단기적인 패닉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OBV는 여전히 하락 방향을 유지하며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복합적입니다. 알파스퀘어 및 코인리더스 등의 분석에 따르면 자산가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대형 자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은 장기적인 기관 채택에 대한 기대를 높입니다.
실제 레딧 커뮤니티에서도 기관 채택이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공급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MACD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하락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이러한 장기적 낙관론이 단기 가격에 즉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RSI 36.2, 스토캐스틱 K 13.3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는 저평가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1억 1329만 2873원 선을 주시하며 이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변동성과 시장 참여자들의 패닉 심리가 여전한 만큼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기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현재의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한 점은 매수 심리가 점차 살아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등 시 1차 저항 라인인 1억 2178만 5227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 자금 유입 소식에도 불구하고 단기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경우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5년 월봉 기준 차트는 여전히 대세 상승 채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털과 장기 추세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인 7,882만 3,100원 부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비트코인 선호 현상과 시장의 성숙은 장기적인 상승 잠재력을 뒷받침하지만 5년 흐름 속에서도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이슈와 매도 압력으로 인해 불안정한 조정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5년 흐름과 기관 채택 소식은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되 MACD 히스토그램 확대와 같은 하락 압력 지표들을 경계하며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의 급격한 심리 변화에 유의하며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